종이 한 장을 꺼내라. 그리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보라.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다. 그것 없이는 참으로 당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5가지만 나열해보라. 오래 생각하지 마라. 그저 처음 이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의 머리에 떠오른 것들을 적으면 된다. 다 썼으면 다른 종이 한 장을 다시 꺼내라.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의 최근 한 달 동안 평균적 하루 일과를 써보도록 하라. 24시간을 그 일과에 맞추어 쪼개보라.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출퇴근 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등 하루 일과를 세분화시켜 적어보라. 그럼 이제 2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서로 연결시켜보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삶의 의미를 주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스스로를 상황의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없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뜻이다. 만들어주는 대로 살지 마라. 삶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이 정말 헛헛해지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바로 그것 말이죠. 그 소중한 것들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왔습니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씻는 시간 빼고 나서 그 남은 시간 중에 내 소중한 것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처참한 수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과연 이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난 24시간 죽어 있었던 것이고, 만약 당신이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과 같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세월이 지나 뼈만 남게 된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다. 그저 썩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상황과 환경의 희생자일 뿐이다. 남이 만들어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따라잡기에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삶은 언제나 그들을 헉헉거리게 만들고 쉬는 시간은 늘 짧다. 바쁜 하루가 쌓이고 쌓여 40이 되고 50이 된다. 중요한 일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은 언제나 모자란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언제나 선택당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들이다. 상황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떠나지 않고 여행할 수 없다.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습하고 어두운 빛 속에서 한 발자국만 걸어 나와라. 수치심과 무기력, 슬픔과 분노의 색깔로 뒤엉킨 곳을 떠나 밝고 빛나는 곳을 향해 한 걸음만 옮겨라. 그리하여 스스로 밝고 빛나는 하나의 빛이 되어라. 여행은 어디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차 아니고 거리며 만난 사람들이며 골목 안의 주점이며 산이며 바다다. 여행은 선택한 여정을 따라 보고 느끼며 그때 그 장소의 숨결이 되어가는 것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순응하며 나의 모든 가능성을 조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철저한 자기 객관화부터 같이 해봅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무언가가 되어간다. 깊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 되어도 좋다. 무대 위에서 지휘봉을 흔드는 지휘자로 평생을 살아도 좋다. 색소폰 연주자여도 좋다. 아니면 슬로모션으로 재생되는 비디오 속의 멋진 야구 선수여도 좋다. 한평생 별을 보고 별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는 넉나간 천문학자여도 좋다. 화가 혹은 사진사여도 좋다. 언제 어디서나 긴박한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가 있어야 하는 119 구조대여도 좋다. 그러나 몰입하지 못한다면 바보라 불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다녀온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여행자와 같다.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되돌아온다면 살지 않은 삶과 같다. 여행은 어딘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다. 도착한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다. 물고기를 보고 싶으면 물속으로 들어가라. 말을 타고 싶으면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깊고 자세함 속에 디테일이 있다. 디테일 속에 비로소 고유한 삶이 담길 수 있다. 디테일이 결여된다면 우리는 그저 비슷비슷한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저 청중이나 관객으로 객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음악회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삶을 구경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다면 슬픈 일이다.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물고기라면 물에서 살아야죠. 아무리 남들이 등산 최고라고 해도 같이 등산하면 안 됩니다. 그 효율과 능률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남 말 듣지 말고 나의 개인성을 발휘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합시다. 평생 남 인생 구경하면서 가짜 인생 살다가 죽기에는 한 번뿐인 삶이 너무 아깝다는 말이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회화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침에 30분간 조깅을 하겠다고 벼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하다 실패한 사람, 술 마시지 않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다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변화는 저항과의 싸움이다. 변화는 희생을 강요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영어를 배우고 조깅을 하는 것은 편안한 새벽잠을 희생해야 가능하다.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는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희생해야 가능하다. 우리 일상은 여러가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기름진 음식은 술과 어울리고 술은 담배 맛을 좋게 만들듯이 이 습관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변화는 그 사람 일생 동안 체득하여 익숙해진 매일의 습관을 공격함으로써 상호 연관된 나머지 다른 일상적 요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이는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도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 뉴욕의 버스 안에서 큼지막한 금연 문구를 보았다. 암이 그대를 담배로부터 해방시키리라. 애연가도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끊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변화에서의 승리 가능성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수록 높아진다. 변화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그대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변화는 생존의 문제이다.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변화는 필연이다. 변화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습관들과의 전면적인 생존 전쟁을 시작하라.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간 인생은 없다. 젊은이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지금까지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더욱 진지하게 보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중 하나가 생존이죠. 어떤 문제라도 나의 생존 본능을 자극한다면 몸과 마음은 초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당연히 침대에서 총알같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변화는 필연입니다. 구본영 저자 낯선 곳에서의 아침은 자기 개발 분야의 고전입니다. 고전은 긴 세월을 익혀왔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그 세월을 버텨낼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꼭 참고하셔서 이 책만의 낯선 그 무언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